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의 자유부터 5회차 AS 1분권 나가볼게요. 1번은 이제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한 개다.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해도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위헌 판례는 뭐냐면은 수형자는 매주 1회 내보내주면서도 그 미결 수용자는 거의 월 1회 정도 내보내주는 것은 미결 수용자가 훨씬 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비교했을 때는 이제 미결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구치소의 종교행사 공간이 한 개뿐이다. 그래서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 1회 실시하더라도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2번 좀 긴데요. 읽어볼게요. 차분하게.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 원칙이다.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법원도 종교단체 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으로서 민법상의 권리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함부로 실체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당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기 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때려서는 안 되겠죠. 채찍질해서는 안 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한다는 게 너 이단이다 아니면 파문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입니다. 그럼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에 있어서 그에 관한 청부의 방부를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교인에 대한 징계를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변론을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에서 내린 아니면 성당에서 내린 아니면 절에서 내린 그런 징계 효력,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줄여보면 그 종교단체의 이제 교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제 사법부가 나서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제 3번이 읽혀요. 그 종교단체 의사결정이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사법적 관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지우고 옳은 지문이죠. 틀린 지문이죠. 이렇게 지우고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종교 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교 금지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헌법이.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 그래서 1번은 틀렸던 질문이고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죠. 표현의 자유. 자, 우리 대통령 선거랑 이제 국회의원 선거랑 지방선거가 한 2년, 길면 3년, 아니면 짧으면 1년 주기로 계속 맞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장기간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거의 현수막 같은 것을 못 걸게 하는 거 아니냐 똑같다. 그래서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일단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판례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 판례 지문에서 나오지 않겠지만 로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수임자 아니면 이제 고객들을 이제 모으는 것인데 이걸 대한변호사협회가 싫어했어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3번 보시면 아무리 여러분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도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너무 싸게 수임료 해주겠다. 그런 거는 광고를 금지해야 되겠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4번도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일 확인 조치 게시판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고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게시판 본일 확인 조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는 인터넷 사설 게시판 본일 확인 조치는 위헌인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 중요한 판례네요. 35번 신문의 편집원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해자, 행위자를 보호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보통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랑 피해자가 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피해자도 특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 실드 쳐주려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하는 것이니까 보도금지 조항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니은번은 위헌 키워드죠.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합격자들에게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6개월 내에 오지 않았다?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짧죠. 그래서 정보 공개, 정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D급번인데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합니다. 어차피 판결서가 남으니까.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치자금의 수입 그리고 지출 명시서에 대해서 사보험료고 신청이 허용이 되지만 원본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직접 열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돼야 되는데 연결되는 판례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정치자금 관련된 자료를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위헌이 됩니다.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판례가 이렇게 위헌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적절하다는 것은 없네요. 그렇죠? 침해하지 않고 침해하고 그 다음에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맞고 접근이 보장돼야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6번 여러분들 국기 모독죄는 합헌이에요. 국가 모독죄가 위헌이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국기를 손상, 오용, 제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번은 그냥 쭉 읽으면 돼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의 자유, 전파할 자유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3번은 조금 암기사항인데 제한상형과 판례가 위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구별할 게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은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신 명확성 원칙과 왜냐하면 얼마나 야해야지 아니면 얼마나 음란해야지 얼마나 폭력적이어야지 제한상형과 등급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4번 그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직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에 대해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발명과 명칭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 실시권자에 대한 요소이다. 그런 것들을 제한한다면 특허권, 힘들겠다는 특허권을 제한한 것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여명팔골판 사건이에요. 그래서 숙취해소랑 음주 전후에 좋은데 그 음료수가 그것을 굳이 금지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가 있겠고 특허권을 침해까지 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37번 금융주주회사 임직원은 아주 업무상 높은 사람인데 이런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했다. 남의 저작권 뺏었나 봐요. 처벌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 맞고 그다음에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할 때 우리가 반드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가 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판례죠.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일단 표현의 자유로 보호는 합니다. 대신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호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1번을 좀 답으로 쉽게 골라낼 수 있었어요. 집회결사의 자유 봅시다. 1번 판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다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너무 과도하다. 이게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다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최신 판례고 틀렸다. 2번 우리 경찰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근접 촬영과 달리 이제 조망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조망 촬영이 기본권을 좀 덜 침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대포 카메라로 쏘면은 뭐 근접 촬영이랑 조망 촬영이랑 비슷하다. 근데 우리 경찰분들이 이제 불법 집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이제 조망 촬영이 아니라 근접 촬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본권들이 제한은 되지만 침해되지는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개 집회 시에 대한 경찰의 촬영 행위에 대해서 취득한 자료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진들이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니까 이용이 되고 3번 막연히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정확한 키워드는 안 나와있지만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데 여러분들 눈치챘듯이 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인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1번이 답입니다.
39번, 미신고 집회가 있는데, 시위가 있는데, 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해상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해산시킬 수 있어요. 헌법 위배되지 않고. 2번, 98님 나왔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한 거죠. 야, 그냥 재판 영향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집회하라 그래. 허용해. 왜 그걸 금지하냐? 어차피 우리는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을 잘 할 건데 그런 사람들도 집회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라. 근데 그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니까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됩니다. 3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그럼 불법 선거가 되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랑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이었는데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그분이 그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월남전 참여해서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중복 가입되면은 중복 지원금을 받으니까 안 되고 하나만 받게 해라. 그래서 결사유자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40번 문제인 직업의 자유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